자, 한글 프로그램 시행하시고, 음, 뭐, 이걸 하시던 편하실 대로 하시는데, 저희들 교재 확인을 해보니까 2010 버전이더라고요. 교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걸, 아이콘이 조금 틀린데, 요거, 네오 말고, 2010 버전. 뭐, 어느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출판에서 나온 교재가 버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글 2010 버전입니다. 뭐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약간 디자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게 시험반이니까 시험 이야기 위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제는 첫날이라 뭐 이것도 좀 많이 썼는데, 자, 어제 파일을 이제 항상 프로그램을 시험을 시키면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숨 쉬듯이. 자, 어제 여백 설정하신 거 기억나시죠? 외우세요. 쪽, 쪽 설정. 그거. 약간 디자인이 약간 좀 틀리긴 한데 쪽 설정. 어제 했던 거로 그냥 계속 할까요? 뭐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는데. 잠깐만요. 뭐 어느 쪽으로 하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쪽 설정, 편집 용지. 뭐 어느 쪽으로 하시든 이건 편하실 대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여백이 어제 얼마였죠? 머리말이 얼마였죠?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문제에서 읽지 마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교재 32페이지 내용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외울 겁니다. 그다음에 꼬리말 10, 아래쪽 10, 왼쪽 11, 어, 오른쪽 11. 그다음에 재보는 채로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 자, 설정하고 나가시면 되고, 엔터 쳐서 나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 뭐 하셨죠?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파일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오늘은 다 문서 폴더 아래에 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 이제 ITQ 폴더가 오늘 다 있습니다. 이제 항상 저장한 ITQ 폴더에 하는 겁니다. 네? 시험장에 가셔도. 자, ITQ 폴더, 문서 아래에 ITQ 폴더 클릭. 아니면 더블 클릭. 승택 열기 하시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 ITQ 폴더명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에 팝소원 번호는 오늘 날짜로 대체할게요. 202-1108 다시 본인 이름. 이게 32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백 조정 글꼴은 뭐라고요?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에 양쪽 정렬에 줄 간격 160%. 기억나세요? 어, 32페이지 내용 그냥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페이지 부분. 자, 그러면, 자, 나중에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1페이지에 화면 배율 조정하는 건 컨트롤 마우스 1, 뭐 요거나 우측 하단에 있는 요 단추를 통해서 확대 축소 쓰세요. 요 단추 가지고 쓰세요, 요거. 아니면 컨트롤 마우스 1 쓰시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축키를 조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당장은 익숙치 않더라도. 그 다음에 보기에 문단부 표시 꼭 하시라는 거. 아마 기본값은 되어져 있겠죠. 되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 2번 엔터. 항상 번호 밑에 빈 공간을 최소 2개.
그래서 보통 저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는 게 뭐라고요? 깨끗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쪽에서. 자, 이 상태에서. 현 위치에서. 무슨 기능? 컨트롤, 그게 무슨 기능이냐고요? 오케이. 쪽 나누기. 쪽에 있겠죠? 단축키를 뭐 외우시려면 외우세요.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단축키를 외우기 이전에 근본은 여기입니다, 이거.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험장에 단축키 기억 안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자, 쪽 나누기, 컨트롤 엔터. 그래서 컨트롤 엔터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커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마우스를 가지고 조정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될 겁니다. 아, 내가 이 페이지에 있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 점, 엔터,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엔터. 그리고 항상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5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엔터. 쪽 나누기. 총 몇 페이지? 자, 세 번째 페이지는 그냥 번호 없이 빈 공간만 이렇게 확보를 해주시고. 이 빈 공간은 뭐, 꼭 몇 줄이어야 된다는 건 없고요. 그냥 최소 한 줄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줄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나눠드렸던 거 보셨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에 이 번호와 번호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는 거. 이게 한 줄이 되든 두 줄이 되든 석 줄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공간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 개 내지 두 줄 내지 석 줄 정도 확보를 합니다. 이게 다 가지고 계시죠? 버리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나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거. 오늘 해야 끝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커서를 1페이지로 옮기시고. 어제 1번 문제가 뭐였죠? 문제 무조건 정해져 있거든요. 어제 1번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목이 우리 스타일 문제였습니다. 스타일 문제. 자, 큰 틀부터 항상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실습을 하나만 더 할까요? 이제 배웠던 내용. 배웠던 것까지는 항상 복습을 좀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자, 교재 40페이지 갑니다. 어, 저 그냥 하나만 할 겁니다, 하나만. 자, 일단 여기서 3개 있는데 하나만 할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숙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는데, 그 내용 타이핑 칠 건데 잠깐만요. 타이핑 치실 때 제 화면 보세요. 자, 그거 문장이 2개입니다. 여기서 엔터 치지 말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영문장 하나와 한글 문장 2문장입니다. 항상 문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글이 위에 뭐 영문이 밑에. 어쨌든 2문장. 문장이 뭔지 아시죠? 마침표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한 문장 구성되는 단락이네요. 한 문장 구성되어 있는 문단이네요. 단락, 문단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시고 이게 공백 보인다 해서 공백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조건에 있는 내용을 작업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출력 형태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교재.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문제의 내용을 처리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건 잘못 풀이한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쭉 입력을 하세요. 보이는 대로. 자, 타이핑 치시고 수업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아실 겁니다. 체크하셨다가 채워넣으시고 그 중에 하나가 혹시 타이핑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타. 아, 여기만 타이핑 나오냐고요? 아니요. 타이핑 계속 나옵니다. 엑셀도 나오고 파워포인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실 때까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정 안 되시면 게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타자 게임 하는 것들도 뭐 그런 걸 하시든지. 혹시 미리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데 복습은 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복습은 하시고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 예습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제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자, 뭐 타이핑 늦으신 분들 제가 한참을 기다려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일단 저장해 두세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거 입력 다 안 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자, 그다음 커스의 위치는 자 스타일 작업을 할 건데 커스의 위치는 어디에 있든 타이핑 거기까지만 하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거기까지 하시라니까요. 다른 진짜 중요한 내용들 타이핑이 근본에 타이핑 안 되는 지금 수업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 아셔야 될 게 저한테 가져가야 될 게 먼저 타이핑 연습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니까요. 예. 자, 우리 어제 스타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고 서식대 모음을 만들고 이름을 줘서 그리고 나와서 적용을 하겠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커스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딘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조건이었죠. 자, 서식만 자 스타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서식의 모음이니까 여기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단추 눌러서 이렇게 오는데 자 잠깐만요. 어제는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귀찮잖아요. 자 앞에 봅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럼 여기서 이제 요런 게, 내가 이제 나중에 뭐 그림을 삽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입력이라고 해서 여기 좀 있을 겁니다. 그림이. 도형 삽입, 여기 좀 있을 겁니다.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 입력, 삽입,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모아서 어디에 두냐면 편집대에 둡니다. 그런 것들만 모아서 편집대에 둔다고. 그래서 어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쪽에 관련된 것도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편집에 있는 내용은 요 기능들은 어딘가에 또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능은 두 군데 이상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편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내가 자주 쓴다가 아니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자주 쓴다. 그런 것들만 여기 모아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걸 편하시다 하시고 그다음 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얘기도 있죠. 그럼 오늘 여기서 접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단축키가 스타일 작업을 하는 건 여기 스타일 목록 위에 있는 건 F6 클릭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스타일 작업창 대하상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 대하상자 자 플러스 추가하기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어제 했던 장소 가서 하세요. 추가하기 그 다음에 이름은 여기 what
WATER. 그리고 하시다가 뭐 문제 생기시거나 잘 안 되시면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지 마시고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응? 안 되는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부르시라고요. 그래야 수업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부르니까 계속 그거 해결할 거라고 저는 저 앞에 가 있는데 혼자서 뒤에 있습니다. 그런 운은 번호하지 마세요. 네? 같이 갈 겁니다. 같이. 제가 어제 욕심 많다 그랬잖아요. 다 데리고 갈 거라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안 되면 그냥 제가 불러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수업 방식을 보면 말씀드렸는데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버스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질문한다. 그럼 저 뭐 해드릴 이야기가 없죠. 이미 수업 시간 한 30, 40, 3, 40분 지나간 걸 애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들어가서 그냥 안 되면 제가 같은 화면이 안 나오면 그냥 무조건 손 드시거나 조용히 부르세요. 남들 눈치 보실 거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왜 눈치를 봅니까? 눈치는 제가 봐야죠, 여러분들. 눈치를 제가. 알아서 제가 조절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갈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봐야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시간과 투자를 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스타일 종류를 항상 문단을 선택하셔야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글자만 선택하면 글자 모양만 나온다고 그랬고요. 자, 문단이 선택되어져 있어야 되고, 문단 모양. 자, 첫 줄 들여쓰기. 첫 줄 들여쓰기. 그러니까 기본 내용만 알고 계시고, 이제 값 설정하는 거 다 여기 오면 있으니까. 10포인트.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문단 아래 간격, 문단 아래, 합치면 문단 아래 간격, 값이 5포인트. 값 설정, 직접 입력하시거나 조절 단추를 통해서 값 설정. 자, 여기까지가 문단 설정 끝났네요. 설정. 자, 그 다음, 글자 모양 3분의 글꼴, 한글. 자, 잠깐만요. 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한글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한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크기 10포인트, 한글 장평 105 되고 한글 글꼴을 잠깐만요. 자간 마이너스 5 그죠? 그죠? 그리고 글꼴을 제가 빨리 틀렸네요. 도둠 찾으시고 가나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찾는 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도둠 이게 귀찮으시면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글 전환이 안 되네요. 하시면 본인이 입력하시는 글꼴들이 리스트가 화면에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영문. 이것 또한 영문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서식 적용, 모두 적용. 그래서 글 분림. 그래서 복습, 머릿속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복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10포인트의 글꼴 기준 크기 여기. 그 다음에 장평. 영문에 대한 장평. 두 번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가 마이너스. 물론 이것들 외에 또 다른 기능들도 추가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정. 그리고 여기에 뭐 등록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추가.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붙이면 자, 여기 빨간색 체크 표시 보이세요?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서에 한글 문서에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적용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다 바탕글 스타일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적용하고 설정이 자 선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정, 적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셔도 되는데 안 할 거라고요. 안 하고 나가서 자 여기 이 문장과 이 문장, 이 문단과 이 문단, 두 문단에 대해서 스타일 목록 단추를 넣어서 뭐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훨씬 더 이상하네. 잠깐만요.
수정. 그냥 수정은 제가 한번 볼게요. 저만, 저만 안 나오나요? 잠깐만요. 수정 잠깐만요. 맞군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는. 제대로 하면서 수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일단 바닥걸.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처음 입력한 상태로 변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정 상태에 가셔가지고, 스타일 창을 다시 여셔서, 요 스타일 선택판 클릭한 스타일에, 여기 오른쪽 여기 내용들 보이시죠, 이거? 여기 요 스타일의 내용 서식들이고, 그리고 연필 모양 편집하기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정해서 나오시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개념적으로 물론 여기 설정하고 나와야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취소하고 나올게요. 이게 설정은 뭐냐면 스타일 적용입니다. 스타일 적용. 됐습니까? 네. 그럼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저장.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항상 사이사이에 저장 버튼 누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 어떻게 외우고 계시든 좋은데 저는 컨트롤 S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컨트롤 S 외우시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 쓰실 때도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은 파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문제 41페이지, 2번 문제라고 하거든요. 2번 문제. 어, 표하고 차트입니다. 차트. 자, 진짜 일단 잠깐만요. 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2번 번호 아래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자, 텍스트, 이거 우리가 이렇게 글자 텍스트가 그러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문서에 사용한 내용이죠. 표도 그러면 문서에서 사용하는 내용물이죠. 네? 그 내용물 삽입,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네? 텍스트 입력, 글자 입력.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가면 필요한 입력할 내용들은 여기 다 있을 거라고. 표. 중요한 건데. 자, 일단 위쪽을 이용하시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나타납니다. 단추가 두 개 있습니다. 위쪽 단추를 눌렀습니다. 칸수 줄수는 아시죠? 알아서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자처럼 취급. 이 옵션이 아마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건들지 마시고. 그리고 글자입니다. 글자. 글자 크기가 얼마나? 이만한. 만들기. 글자 크기가 이만하다고요. 그 다음 내용 입력하실 때 그리고 뭐 물론 그 다음 셀 이제 우리가 여기 사각형을 흰색 사각형을 셀이라 그럽니다. 셀. 그래서 특정 셀로 옮겨가기 위해서 클릭.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탭, 탭키, 키보드의 탭키. 반대 방향은 Shift 탭, Shift 탭.
익숙지 않으시면 그냥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여기만 써먹을 게 아니니까. 아, 저 데이터는 저 같은 거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적당히 해요.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만들게요. 많이 만들게요. 또 어떤 찬스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뭐 수업중에 뭐 딱 똑같아야 되면 항상 이야기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또 봤어요. 뭐 보세요. 수강이 할 겁니다. 근데 뭐 조금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특정 기능을 적용을 하시면 방금 화면상에 이런 표식이 하나 보일 겁니다. 도구 옆에. 원래 없던 거죠. 원래 없던 겁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이제 탭이라고 그랬죠. 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표라는 지금 기능을 우리가 적용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화면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제가 수업 중에 사항별 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항별 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항별 탭.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별 탭을 이용해서 표를 이쁘게 꾸미는 겁니다. 이런 사항별 탭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방금 질문하셨던, 내가 생각보다 뭐 줄수나 칸수를 많이 삽입했다. 그럼 지운다라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서 관리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항별 탭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기능, 특정 내용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나타난다. 사항별 탭. 자,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를 꾸미는 건 그 기본 서식, 이제 여기 있던 기본 도구 상자, 도구 모음, 서식 도구 모음 등을 이용해서 꾸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편집에 가서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더 하다면 스타일을 이용하시거나 뭐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기에 글꼴 이름이라든지 알아서 하세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굵게 기울인 꼴, 밑줄, 시소선은 적용 안 할 거고요. 글자 색깔. 색깔 이야기도 어제 기억나세요? 자, 색깔에 기본이라는 색깔 모음이 있고 오피스라는 기본 글꼴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정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생겨날 거고요. 지금은 저는 오피스 상태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양쪽 맞춤, 왼쪽 맞춤, 뭐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자, 배분 정렬 뭐 이렇게. 지금은 글자 크기가 같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보통 아마 이거 작업하라 그러면 가운데 맞춤을 하고 아마 요 사이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아니면 더블 클릭이나 그래도 안 되면 클릭을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커스만 이렇게 놓을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한 개의 셀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고요. 요걸 벗어나는 건 혹시 기능에 자 셀을 선택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키가 혹시 뭔지 아세요? 컴퓨터 쓰실 때 특정 기능, 어떤 기능이 되든 기능에서 빠져나간다는 키가 뭡니까? ESC, 오케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키들은 한글에서 가르쳐드리는 키가 아닙니다. 컴퓨터 쓰실 때 원래 배워야 되는 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특정, 그러면 그게 몸에 배어져 있으면 아, 여기도 이런 게 먹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 먹히죠? 아니면 그냥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일단 급한 대로. 예? 막 눌러보세요. 망가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껴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쨌든 일단 근본적인 건 기능에서 빠져나오시고 아니면 클릭 동작으로 아니면 더블 클릭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게 있고 배분 정렬. 자, 이런 표 같은 작업을 하실 때 자,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이게. 사람의 글자 수가 두 자일 수도 있고 석 자일 수도 있고 넉 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다섯 자 글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면 그럴 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보기 싫은데요. 왜 보기 싫죠? 테두리와 내용이 글자의 내용이 테두리가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좌우에 공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 기능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기능을 뭘 한다고요? 들여쓰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걸. 편집의 문단 모양. 어제는 여기 서식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딴 데서 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편한 거. 어느 게 편한지는. 여배, 어제 이거 값 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들여쓰기라고 표현한다고. 왜냐하면 이 셀 자체가 한 문단입니다. 문단 구조라고요. 왜냐면 여기 파란색의 엔터 지금 문단 부호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단에 대한 기능이겠죠. 여러분이 혼자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혼자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오로지 막 보여드린 것만 합니다. 보여드리는 것만. 그래가지고는 뭘 배울 때마다 계속 이런 데 와야 되죠. 교육기관에.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캐우쳐야 됩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한글 프로그램이고 그럼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어디 가야 되냐고요? 여기 가야죠. 똑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배우러 또 시간 낭비를 할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뭐 시험에서 성적을 뭐 400점을 받고 안 받고는 제 역할이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만 쓰시면 다 하시 400점 받는다니까요. 아닌 것 같다고요. 다만 제가 해드리는 건 그냥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다음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가운데 맞춤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숫자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혹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회사에 가면 규칙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줄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아, 2.5였으니까 3. 그럼 여기는 첫째 자리 상관없고 여기도 반올림해서 6.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없으니까 점 제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만약에 이제 정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수 값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콤마를 넣겠죠. 콤마를. 됐습니까? 콤마를. 그러면
이 숫자들은 보통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릿수를 맞추거든요. 그럼 맞추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저 제대로 둬요. 오케이. 숫자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맞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자릿수가 똑같다면 가운데 맞춤을 쓰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맞춤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문제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이 생기죠.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아닌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앞에서 아까 여기 홍길동 배분 법칙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너무 테두리가 너무 붙었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파란색 구분 화살표 문단 보호라 그랬습니다. 문단입니다. 문단에 대해서 오른쪽 들이쓰기를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읽기 편하게. 문서는 내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고서 만들어 올렸잖아요. 회사에서. 그 여러분들 거예요? 아닙니다. 회사 겁니다. 그 회사 서류가 밖으로 나간다. 보기 싫죠? 아니,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그냥 막 자고 일어난 모습으로 밖에 나가요. 외부 안 나가시죠? 그럼 여러분들 회사도 가봅시다. 회사에 있는 서류도 그러면 끈적끈적거리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서류를 외부에 내보내면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문서를 어떻게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원래 문서만 이렇게 하는 수업을 지금은 하고서 잘 개강을 안 하는데 한두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꾸미는 방법이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대편이 내 문서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세요? 왜?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고, 문서를. 상대편을 제한 배려가 전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편을 딱 배려한다면 문서 만들 때 신경을 쓰겠죠, 이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글자에 대한 뭐 텍스트, 서식 꾸미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제 표 자체에 이쁘게 꾸미는 것들, 뭐 선 작업이나 셀에 뭐 어떤 색깔을 쓸 건지 안에 뭐 그런 것도 작업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표 자체에 대한 게 아까 사항별 탭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셀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드래그, 드래그. 안타깝게도 드문드문 선택하는 방법이 없어. 먹히려나 이제? 아니 먹히네요. 자 방금 마우스 드래그 그 다음 Shift 키 커서 놓으시고 왼쪽 Shift 키 누르시고 임의의 셀 클릭. 우리가 저런 것들을 셀 범위라고 이야기할게요. 셀 범위. 그 다음 드문드문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자, 제 이야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와 Shift 키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거. 이미 뭐 내용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자, 해제하는 건 아무 곳이나 뭐 클릭 안 되죠. 이때는 이제 셀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의미로 하죠. 그래서 더블 클릭 됐습니까? 아니면 ES 키. 자, 처음부터 Shift 키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대상이 되는 녀석을 하나 선택, 컷을 놓으시고 왼쪽 그리고 난 이후에 Shift 키를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의의 셀을 클릭. 이렇게. 자, 컨트롤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필요한 셀 하나나 여러 개의 셀 범위를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이제서 누릅니다.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 클릭이나 드래그. 그럼 이게 드문드문 선택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셀 선택, 그 다음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다는 걸 지금 당장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디쯤 있을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디 있을 거라 정확하게 어디 있을 거라는 건 어차피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익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배경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 그리고 뭐 많은 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사항별 탭 안에 있는 여기 배경색.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로 적용 해제하시면 여기 됐어요. 대상을 항상 내가 배경 색깔을 바꿀 대상을 항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 볼 문제고요. 자, 그다음 선 작업인데, 자, 지금 기본적인 이제 얇은 실선 모양으로 나와 있는 테두리 작업이죠. 이 테두리 작업하려고 합니다. 뭐 적당한 셀 범위 대상 선택하시고 명령 실행할 대상. 자, 일단 기본 이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선에 대한 것. 선의 종류,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이게 시험장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주의사항은 뭐 이렇게 크게 봅시다. 뭐 이런 점선이다. 그 다음에 굵기. 자, 좀 기억하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값이 0.12mm입니다. 기억 좀 하세요. 자, 내일 물어볼 겁니다. 자, 0.12. 방금 그건 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항상, 뭐 때문에 제가 빠뜨리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어, 그 사항별 탭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고, 이걸 벗어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러니까, 제가 너무 타성이 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기능이 적용된 후에 새로운 탭이 나타나니까,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곳에 커서가 있으면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럼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곳에 클릭을 하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그냥 저 따라와가지고 그냥 왔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런 건 집에서 그냥 영상 속도 한 0.5배속 이렇게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내 스스로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 도움 없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아, 지금 뭔가 던지면, 그렇구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건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범위 숫자, 저는 4개의 셀에 테두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가 이렇습니다. 가운데 빠져도 되고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선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 두께 0.1mm 그리고 뭐 표현에 따라 어쨌든 0.12 이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적당한 두께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선 색깔입니다. 여기가 선 색깔. 이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색깔의 종류를 바꾸시면 된다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이런 종류의 색깔을 쓰죠. 잘 보이려나? 자, 그다음 뭡니까? 적용이거든요. 적용. 예? 이런 선 모양의 선 두께, 테두리 선, 윤곽선 이런 표현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 적용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목록 단추 누르시면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저 방금 내가 설정했던 저 값을 그 아이콘 색깔이 실선이라서 실선 적용이 아닙니다. 저 영역의 적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영역의 적용. 그러니까 선택한 내용의 바깥쪽에다가 적용. 이해되세요? 이렇게 선택한 영역에 자, 저 색깔 좀 구분할 색깔 조금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앞에 이제 바꾸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기본값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 종류, 모양, 굵기 이렇게. 선 색깔만 지금 바꿨거든요.
바꿔서 어디다 적용할 거냐? 선택한 내용의 안쪽에다 적용했다. 그래서 저게 실선이 아닙니다. 저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자, 여기에 적용할 위치를 이렇게 굵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굵게. 저기 짙은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미도 셀을 선택을 하시고, 대각선 작업은, 자, 선 모양, 실선, 두께 0.12mm. 아,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순서만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색깔. 대각선은 요거면 되고,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대각선 작업, 사선 두 개를 조합하시면 대각선 작업이 되겠죠.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어, 자, 요거 계산하면 합이 얼마죠? 한글에 대한 합계가 얼마죠? 왜 암산 안 되세요? 자,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 계산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가로 합계. 하면 내용이 안 나타나네요. 그 이유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데이터가. 자, 지우는 건 그냥 똑같이 지우시면 됩니다.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그러면 이런 계산식 내용을 지울 거냐 물어봅니다. 그럼 지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지우세요. 자, 그러면 계산식 구조가 없어진 거고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워버리세요. 자, 지우시고 이번에 범위를 이렇게 선택할게요. 요 데이터 두 개, 그런 빈 공간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불러갈게. 됐습니까? 그러면 합을 더하면 2554.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자 방금은 자 그러면 커스만 놓으면 안 되냐고요? 됩니다. 되는데 제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지금 계산하려면 위에 있는 데이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방향이 무슨 방향? 세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데이터가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내용만.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은, 자, 이건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건 뭐 쓸 일이 크긴 없긴 한데, 뭐, 왔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값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동으로 값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자료가, 예? 이 자료가, 이거 그냥 보지 마. 그냥, 요거 그냥, 자, 이거 왜 안 먹지? 자, 바깥쪽 테두리를 마우스 포인터 가지시면 점점점점점점 이런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표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표 내용 자체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항별 탭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셀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회색깔로 이렇게 나오는 저런 걸 우리는 컴퓨터 용어로 뭐라 하냐면 비활성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밝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활성화라고 합니다. 컴퓨터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리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다. 라고 하면 전체에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나가 버렸군요. 자, 다시. 자, 보세요. 여기. 네? 여기.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테두리.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 사용합니다. 항상 뭘 기능을 쓸 때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신경도 안 쓰시고 왜 저는 안 나옵니까?
전제에 맞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점 넣기.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보통 이거 잘 안 씁니다. 왜 잘 안 쓰냐고요? 그냥 입력할 때 그냥 콤마 넣고 맙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한글에서 숫자에 대해서 콤마를 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 가서 작업을 합니까? 엑셀 가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이야기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해야겠죠. 죄송하지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도에 맞는 방법들이 다 있다고요. 그게 그렇게 써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몇 가지만 더 하고 잠깐만 더 마무리하고요. 자, 요것도 이제 벗어날 때 자, 임의의 곳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I자 모양일 때 클릭하시면 이건 커서가 위치하겠죠. 포인트 잘 보세요. 내가 이런 포인트에 작업을 하는 건지, 이런 포인트일 때 작업을 하는 건지, 이런 포인트일 때 작업을 하는지, 저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저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집중, 꼼꼼함입니다. 컴퓨터 배우실 때. 이 포인트 변화만 잘 알아도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잘 알아도 이미 프로그램 절반은 다 배우신 겁니다. 자, 다음,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뭐 배열 정도, 우리가 정렬, 배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숫자 부분을 다 선택을 했어요. 내용 정렬에 가시면 세로 방향으로 뭐 자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이거 나중에 쉬워서 조정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신경 쓸 일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조금 하고 갑시다. 혹시 그 책이나 특히 전공 학교 다닐 때 전공 서적들 다뭐 원서가 되든 한글 서적이 되든 보셨을 거라고 보셨을 건데 아니면 좀 어려운 책 있죠. 여기 서점에 가면 뭐 사회과학 분야에 이렇게 있는 이런 책들 있잖아요. 책에 혹시 가면 그 그림의 제목들이 다 달려지는 거 보셨죠? 그림 1, 그림 2, 그림 3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표에도 표 제목에도 표 1, 표 2, 표 3, 표 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혹시 그림 1, 그림이라는 제목이 그런 제목이 그런 표현이 그림 위쪽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어요. 다시 하나 더 질문할게요. 표 1, 표 2라는 제목은 표의 위쪽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림은 아래쪽에 표는 위쪽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프로그램이 세팅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보통 나와 있는 책들에 보면 그림의 제목이 아래쪽 위에 가면 이상하냐고요? 뭐 그렇게 봐왔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표에 대한 번호를 매기기 자꾸 불편하거든요. 논문에 어제 뭐 이런 여기 우리가 이런 200페이지 넘는 이런 우리 교재에 한글 교재에 표가 몇 개쯤 있냐고요? 한 50개쯤 있습니다. 번호 매겨야 되잖아요. 표 1표상. 근데 문제는 뭡니까? 표가 항상 50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지워버리면 표의 내용도 따라 없어지면 표가 하나 없어져 버리면 마지막 번호가 49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맨 끝번이었으면 다행인데 가운데 있는 25번에 있는 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26번부터 번호 다시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귀찮고 불편하다는 생각 안 해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그런 표에 대한 제목이나 그림에 대한 제목을 다는 기능도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커서만 놓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범위 설정돼 있어.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건 커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커서가 없으면 범위 설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사항별, 그럼 그런 기능은 여기 안에 있어야 되겠죠. 사항별 탭이라는 이 기능 안에. 표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캡션이라고 합니다, 캡션. 그래서 목록 단추 누르시면 어느 쪽에 달 것이냐. 보통 위쪽에 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입력하시고. 글자를 꾸미는 건 알아서 이쁘게 꾸미시면 되겠죠. 자, 전체 이야기. 그 다음, 자, 이거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아까 표를 만드실 때, 자, 여기를 클릭하는데 다른 데를 클릭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가 하나 더 그냥 보세요. 그냥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요 내용에 대한 사항별태, 이 표에 대한 사항별태에 대해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까? 그래서 캡처량 기록 이용한다고 하죠. 네,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40